회사 면접을 앞두고 계시거나 외국 기업에 취업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영상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한중일 3개국에서 살아온 경험으로 언어, 문화, 음악, 라이프 스타일 등을 공유하고 있는 박홍래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채널 구독자 중 한 분이 중국 기업의 면접을 곧 보게 되는데 면접 볼 때 어떤 준비를 하면 되는지 라는 질문을 남겨주셔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대학교 4학년 때 중국에서 일본으로 유학을 가다 보니까 중국에서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대학생일 때 학교의 유학생 외국인 관리 부서에서 잠깐 일을 한 적은 있지만 직장 생활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본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기업에 취직을 한 경험이 있는데요. 외국 기업에 취직을 했다는 점에서 다소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의 저의 경험을 다시 되짚어보면서 저만의 노하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홍매승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의사 전달인데요. 근데 내가 외국인의 입장으로 면접을 보기 때문에 중국어나 일본어를 잘한다고 해도 일본인보다 혹은 중국인보다 의사 전달이 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면접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해주겠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막 관대하게 봐주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이익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언어 소통에 일단 문제가 있으면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면접 볼 때 언어 소통에 내가 문제가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주면 안 돼요. 저는 취직하기 전에 일본에서 이미 유학생 신분으로 4년을 살았고 일상생활에 거의 지장이 없을 정도로 일본어를 구사했지만 그래도 직장인이라는 신분으로 대화를 나누게 되면 지금까지 없었던 또 다른 대화 패턴과 주제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의사소통에 있어서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면접 볼 때 제가 준비한 게 뭐냐면 면접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 모든 질문들의 리스트를 작성한 후에 그 질문들에 대해서 스피치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말하는 연습. 그거 답을 작성해서 막 달달달 외워서 책을 읽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자연스럽게 내가 지금 당신이 던진 그 질문에 생각하면서 즉흥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면서 나의 생각을 전달하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이 회사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당신이 이 회사에 채용된다면 어떤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당신의 전공은 무엇이며 그 전공과 회사 업무를 어떻게 직결시켜서 성과를 끌어올릴 것인가? 당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일, 지금까지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 실패했던 경험은 무엇이었나? 직장 생활 중에서 혹시 슬럼프를 겪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등등 수많은 질문들이 나올 수 있어요. 인터넷을 검색해서 면접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을 찾아보고 거기에 미리 대답하는 연습을 충분히 하는 겁니다. 제가 면접 볼 때는 이런 질문 외에도 취미생활,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일본 가수 야마구치 모모의 얘기도 나왔고요. 일본에 오게 된 계기라든가 실제로 많은 이런 가벼운 얘기도 재밌게 오갔습니다. 사전에 미리 준비를 충분히 하고 갔던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점, 실패했던 점 이런 다소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할 때는 내가 그런 힘든 일을 겪었다, 그런 실패를 했다 에서 이야기가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부정적인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 힘든 일을 겪었고 실패를 했지만 그것이 나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냐, 나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되었냐 라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마무리해야지 좀 긍정적인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지만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부정적인 인상, 긍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을 채용한다고 하면 보통 그 회사에 해외 관련 부서가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내가 이 회사에서 일하게 되면 한국인으로서 한국과 그 회사의 업무를 어떻게 직결시킬 것인지, 한국에서는 그 회사의 관련 제품이 시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우리 회사 제품을 한국에 가져가서 판매한다면 어떤 마케팅 전략을 세울 것인지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학교를 막 졸업한 신입생이거나 업무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질문이 나와서 내가 대답할 때
동문서답을 하거나 전혀 몰라서 막 허둥대는 일이 없도록 어느 정도 사전에 알아보고 가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검색만 해도 많은 걸 알아낼 수 있잖아요. 외국인을 채용한다고 하면 대부분은 그 외국에 관련된 업무를 맡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회사의 어떤 제품이나 관련 기술이 한국에서는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면접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답할 때의 자세에 관한 얘기인데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의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자연스러움 속에서도 당당함을 보여주려고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면접을 보는 사람은 나이고 채용 결정권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 면접관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약자의 위치에서 임하는 분위기를 절대 내면 안 됩니다. 면접관이 눈치를 보면서 너무 잘 보이려고 한 나머지 막 곱석이면서 말을 한다거나 과하게 힘을 줘서 말을 한다거나 하면 오히려 딱딱한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자연스러운 나의 모습을 부드럽게 어필하되 그 속에 당당함을 잃지 않기. 이 회사가 정말 괜찮은 회사이고 내가 꼭 들어가서 나의 능력을 펼치고 싶은 멋진 곳이라고 일단은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긍정적으로 당신의 회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나 또한 당신의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괜찮은 인재야 라는 것을 당당히 어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어 있는 나만의 능력을 차분하게 어필하는 것. 그러나 너무 과장되게 내 자랑을 막 이것저것 가득 늘어놓는 느낌이 들지 않게 또 조심해야 됩니다. 면접이라는 건 국내든 외국이든 상관없이 짧은 시간 안에 내 자신을 어필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너무 막 겸손한 자세로 나의 장점을 다 어필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내 자랑을 이것저것 쓸데없는 것까지 다 가득 늘어놓는 것 같은 이미지를 주게 되면 그게 오히려 감점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 부분은 정말 적절하게 잘 조절해서 딱 필요한 것만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면접실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으면 면접관들이 처음에는 좀 딱딱한 분위기를 풀려고 오늘 날씨 괜찮네요. 어디서 왔어요? 뭘 타고 왔어요? 집은 어디예요? 이런 어떤 간단한 가벼운 얘기를 던질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너무 길게 말하지 말고 그냥 한두 마디로 짧게 하지만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답을 하는 게 좋습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소개나 예전의 업무 경험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게 될 텐데요. 사전에 준비한 대로 침착하게 질문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질문의 변두리를 벗어나서 막 쓸데없는 얘기를 장황하게 하지 말고요. 그리고 면접 마무리할 때 면접관들이 궁금한 거 혹은 질문할 거 있냐고 물어볼 거예요. 여기에 대한 질문은 미리 준비해서 가는 게 좋습니다. 너무 유치하거나 인터넷에서 검색을 한 번 하면 바로 나오는 문제들은 질문하지 말고요. 정말 면접생의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 앞으로 회사 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조리정연하게 잘 질문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면접관들이 또 보는 것 중에 심리 소질이나 매너, 자세, 행동 등도 있어요. 업무 능력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면접실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들어가서 인사를 드리고 의자에 앉아서 면접관들을 바라보면서 대화를 주고받는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내가 지켜야 할 그 사소한 매너들을 잘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질문에 답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전체적으로 그 사람이 풍기는 이미지가 첫인상을 심어주기 때문에 눈빛, 자세, 목소리, 말투 하나하나가 다 가산점이 될 수도 있고 감점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부분도 단순히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먼저 들어가서 인사할 때 면접관이 2-3명 정도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 번 인사하면 돼요. 근데 5명 혹은 그 이상이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양쪽으로 살짝 2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들어가자마자 막 배꼽 인사하듯이 너무 90도 경례를 굽석굽석 하지 말고요. 그건 좀 너무 없어 보입니다. 나 무조건 잘 보여야지 라는 이런 좀 비굴한 자세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표정. 많이 긴장되겠지만 절대로 표정에 내가 지금 긴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면 안 돼요. 아주 평온하고 담담한 표정에 살짝 미소를 띄우고요. 고개는 너무 들면 무례해 보일 수 있고 너무 또 숙이면 기가 죽어있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본
정면으로 하되 살짝 한 10도 정도 약간 위로 향하는 느낌. 이러면 좀 당당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선 처리. 긴장하거나 자신감이 없으면 막 동공에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듯이 흔들리게 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대답할 때 나한테 질문을 던진 면접관의 시선을 주로 바라보되 5초, 6초 간격으로 양옆에 있는 면접관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부드럽게 시선을 주는 것.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가 지금 모든 면접관 분들에게 성의 있게 임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게 좋겠죠? 목소리는 평소에 내가 말하던 대로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막 잘하려고 평소에 안 하던 목소리 톤으로 하면 오히려 어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데 너무 빨리 말하지도 천천히도 하지 말고 중간 속도로 차분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잘 들릴 수 있도록 단어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발음을 하기. 흔히들 긴장하거나 자신감이 없으면 막 마지막 끝을 흐리게 되잖아요. 대학교 때 중국어 전공한 경험을 살려서 중국 기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대학교에서 중국어 전공한 경험을 살려서 중국 기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한 글자까지 확실하게 끝을 맺어주세요. 두리뭉실하게 끝나지 말고요. 그리고 허리를 반드시 꼿꼿이 펴고 앉으세요. 평소 자세가 안 좋으신 분들은 면접 볼 때도 평소 습관대로 허리를 이렇게 구부정하고 이게 제일 편하니까 이렇게 앉는데 그러면 벌써 자신감이 없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허리를 꼭 펴시고요. 그리고 다리, 여성분들은 반드시 다리를 모으고 발 뒤꿈치까지 붙이고요. 발 앞부분을 30도에서 40도 각도로 살짝 벌리고 앉기. 발의 각도가 약간 삐뚤어져도 앞에서 보면 보기가 싫어요. 남자분들은 다리를 약간 벌리고 앉되 두 다리 역시 이렇게 평형되게 한쪽이 이렇게 삐뚤어지면 안 돼요. 발을 이쪽으로 약간 한다거나 이러면 또 보기가 싫습니다. 양손은 여성은 손을 모으고 자연스럽게 다리 중간쯤에 내려놓고 남성은 양다리 위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려놓기. 이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의상 차림이나 헤어스타일 등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최대한 단정하고 깔끔하게 너무 막 밝은 톤으로 빨강색, 막 초록색 이런 거 입지 말고 네, 깔끔하고 단정하게 하고요. 여성분들은 화장을 너무 막 진하게 하면 안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죠. 자, 이렇게 자세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전체적인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면접 볼 때는 신경을 쓰셔야 돼요. 저도 평소에는 굉장히 허당이라서 막 어리버리 허둥대면서 정신없이 다니지만 면접을 보거나 공식 장소, 무대 같은 데서는 정말 이런 걸 조심하는 편이에요. 네. 이런 작은 자세와 표정, 움직임이 면접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면접 들어가면 어떤 면접관들은 괜히 막 폼 잡고 무뚝뚝한 표정으로 쳐다보기도 하잖아요. 거기에 기가 죽어서 처음부터 목소리가 막 기어 들어간다거나 표정에 긴장감이 다 드러난다거나 자세가 약간 흐트러져 있다거나 하면 벌써 첫인상에서 감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그냥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만 하고 나오게 되고 결과는 탈락될 확률이 높겠죠. 그 살벌하고 딱딱한 분위기를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전환시켜서 면접관들의 기분을 즐겁게 만들어서 나를 합격시키도록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건 결국엔 나한테 달렸습니다. 기죽을 필요 전혀 없어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단지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약간 갑이 위치에 있을 뿐이죠. 저도 일본 기업에 취직할 때 한 번의 필기시험과 3번의 면접이 있었어요. 마지막에는 임원 면접이었죠. 일본에서 가장 큰 광고회사 덴츠의 소속 회사였고 유일하게 일본의 TV, 라디오의 방송 시청률, 청취율, 광고 조사 기관이어서 지원자만 몇천 명인데 그중에서 신입 정사원을 10명 뽑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경쟁이 정말 치열했습니다. 근데 정말 운 좋게 마지막 임원 면접까지 가게 되었어요. 근데 마지막 면접이 한 50대 남자 임원 12명, 15명 정도가 한 줄로 쫙 앉아 있었어요. 큰 회의실에. 들어가자마자 좀 살벌한 분위기였죠. 처음에 웃지도 않고 다들 위험 있는 포스로 탁 앉아 있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딱 들어가자마자 살짝 긴장은 됐어요. 근데 전혀 긴장한 티를 안 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듯이 연기를 했어요. 면접 볼 때 연기력도 필요해요, 여러분. 웃으면서 건니치와 인사를 하고 미리 준비한 대로 자세나 매너면에서도 신경을 쓰면서 임했는데 되게 분위기 좋게 재밌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그냥 좀 형식적인 그런 질문 몇 개를 했는데 점점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전환되면서 회식 자리에서 동료들이랑 부담 없이 이렇게 환담을 나누는 그런 느낌이 된 거예요. 다른 면접생들은 보통 10분, 15분 이내로 끝났는데 저는 그때 20분 넘게 임원분들이랑 막 웃으면서 한참을 얘기를 나누다가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나 이 회사 이제 됐구나 라는 약간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임원 면접에서 최종 결정이 나는 건데 굉장히 분위기 좋게 재밌게 마무리되어서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예상대로 며칠 뒤에 합격 통지서를 받게 됐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또 있는데요. 저의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전반적인 분위기 속에서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는 포인트를 하나 정도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흔하지 않는 나만의 인생 스토리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왜 이 회사에 지원하게 되었냐 하는 질문에 있어서 저만의 좀 특별한 그런 스토리가 있었어요. 국비장학생으로 일본에 유학을 가서 1년 국비 프로그램이 끝나고 석사 공부를 계속하면서 자비 유학생으로 전환되었는데요. 그때 유학생들은 입학금, 등록금 모두 1,000만 원인데 면제 제도가 있어서 신청하면 대부분 면제가 되었는데요. 신청 서류에 통장 잔고 금액을 적어놓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정말 바보같이 은행 통장에 지금 돈이 300 몇만 있다고 그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입학금, 등록금 둘 다 면제가 안 됐어요. 다른 친구들은 나보다 돈이 훨씬 더 많으면서도 돈 한 푼 없다고 적어놓었대요. 그래서 500만 다 면제됐는데 저는 정말 고지식하게 거짓말하면 안 되는 줄 알고 통장에 적혀있는 그대로 이리자리수까지 다 적어놓았다가 결국에는 입학금, 등록금 1,000만 원 둘 다 면제가 안 된 거예요. 300 몇만 밖에 없다고 적었는데 하나는 면제해줘야지. 둘 다 안 해준 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히로시마 국립대학. 아무튼 그래서 그때 부모님의 지원을 좀 받고 또 히로시마 대학에 우리 같이 다니던 고등학교 동창이 있었어요. 그 동창한테서까지 돈을 빌려서 1,000만 원을 겨우 모아서 내고 나니까 35,000엔 정도가 남은 거야. 근데 하필이면 그때 또 오사카에 있던 저희 중학교 친구가 있는데 너무 사정이 딱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전화가 와갖고 35,000엔 중에 30,000엔을 또 그 친구한테 빌려주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가 그때 아르바이트를 하던 다이에라는 마트가 폐쇄되면서 일자리까지 잃게 되고 여러모로 정말 힘든 일들이 한꺼번에 닥친 거예요. 그래서 한 2주 동안은 밥을 한 끼도 제대로 못 먹고 굶다시피 했어요. 얼마 안 남은 쌀로 뭘 그렇게 막 죽을 쑤어 먹으면서 그렇게 버텼어요. 죽지는 않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다시 여기저기 아르바이트를 찾고 경제적인 수입을 조금이라도 늘리려고 히로시마 대학의 모든 학부 건물 게시판을 샅샅이 훑어보고 상금이 걸려있는 대회에 2군데 나갔는데 그게 하나는 일본의 남부 지역의 대학생 글짓기 대회였고 하나는 세계 평화 스피치 대회였어요. 평소 같으면 별로 관심을 안 가졌을 텐데 상금이 걸려있어. 돈. 아무튼 그 시기에는 돈 한 푼이라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그 대회에 참가했는데요. 글짓기 대회에서 2위를 수상해서 30만 원 받고요. 세계 평화 스피치 대회에서 대상을 받으면서 50만 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상식에 초대되어서 갔는데 제가 나중에 취직하게 될 회사의 히로시마 지사 사장이 그 대회의 심사위원이셔서 시상식 뒤풀이 때 인사를 나누고 명함을 받은 게 계기가 된 거예요. 그때는 그냥 인사만 주고받고 회사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는데 1년 뒤에 석사 졸업을 앞두고 나의 진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때 그때까지 받았던 명함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그 회사의 매력에 빠져서 신입사원 채용 공고에 지원하게 된 거예요. 보통 취업활동을 한다고 하면 다들 여러 회사에 동시에 지원해서 그중에 합격하는 회사에 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회사 한 곳만 지원하고 다른 데는 쳐다도 안 봤어요. 그래서 처음에 회사 측에서 여기 떨어지면 어쩌려고 그러냐 다른 곳도 알아보려고 조언도 주셨는데 저는 그때 좀 고집을 부렸어요. 나는 취직하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고 평생 하고 싶은 일을 우연히 발견해서 그래서 이 회사에서 일을 하려고 여기에 와 있는 것이지 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다고 해서 아무데나 취직하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사랑할 때 오로지 그 사람만 눈에 보이고 그 사람만 바라보듯이 난 지금 이 회사가 너무 좋아서 이것만 바라보면서 여기에서 일하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뿐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찌 보면 전반 그 과정에서 특별한 인상을 남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통장 잔고를 있는 대로 다 적어 넣어서 입학금, 등록금 둘 다 면제가 안 되고 빈털터리가 되면서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 결국 그게 제 인생에 큰 반전을 가져다 줘서 일본 대기업에 취직도 하게 되었고 또 그때 세계평화 스피치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게 계기가 되어서 박사생들한테만 주는 로타리 클럽 장학금이 있어요. 그게 한 달에 100만 원짜리인데 제가 그때 석사생 처음으로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석사과정 두 번째 해에는 정말 편하게 논문을 쓸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도 별로 안 하면서. 결국에는 입학금, 등록금 1000만 원 낸 걸 1년 뒤에 로타리 클럽 장학생이 되면서 한 달에 100만씩 1200만을 돌려받게 된 거니까 200만 원 벌게 된 거죠. 대기업에 취직까지 하게 되었고. 네, 이런 저의 어떤 스토리가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좀 가산점이 되었던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잖아요. 그 중에서 뭔가 상대방에게 감동을 줄 만한 나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있으면 면접 과정에서 살짝 풀어내는 것도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상대방이 묻지도 않았는데 내가 먼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풀어내는 건 위험할 수도 있어요. 나는 별 관심이 없는데 상대방이 장황하게 개인사를 막 말하면 지루하고 귀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상대방이 관심을 갖고 물어볼 때 그리고 그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그 분위기를 잘 이끌어 가야 돼요. 나에 대해서 궁금해하게. 난 이 회사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요. 제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상금이 걸려있는 한 대회에 나갔다가 거기서 이 회사의 어느 한 분의 명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 사람이 누구냐 물어봐요. 그러면 누구누구였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그때 나의 상황은 이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좋은 분위기로 이끌어가게 된 거죠. 제 얘기도 사실은 어찌 보면 좀 장황하게 긴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하나 면접관들이 흥미를 갖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게 누구냐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네, 그러면서 위에 전했던 저의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었고 긴 시간 동안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지루하지 않게 얘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취직하고 나서 그 회사 임원분들이랑 회식할 때 그때 마지막 임원 면접에서 참 깊은 인상을 남겨서 임원분들이 합격을 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원래 평소에는 굉장히 좀 낯가림이 심하고 사람들과 이렇게 친해지는 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편인데 이런 면접이나 무대 같은 중요한 장소에서는 조금 강심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기업에서 면접을 볼 때 무사히 합격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마디로 결론을 짓자면 면접 과정에서 내가 면접관들에게 너무 끌려다니지 않도록 내가 먼저 당당한 모습으로 그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딱딱한 분위기를 재밌고 즐겁게 유도해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일본 기업에 취업하게 된 경험을 말씀드렸는데요. 단순히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라서 이것보다 더 좋은 팁도 많을 거예요. 아무쪼록 저의 경험도 앞으로 취업을 앞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저희 얘기 듣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중국어 공부도 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덕홍이었습니다. 再见。